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본 사진인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금년 들어서 반토막 이상 폭락 중이고 조만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근화물선, 벌크선 운임지수도 폭락한 지 이미 오래돼서 4년 전 수준에서 지금 헤매는 중이다. 이런 사실 사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선박의 선박 용선 지수도 지금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C 요 용선료는 현재 고공행진 중입니다. LNG 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사건들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클락슨에서 아주 유명한 기관이죠. 클락슨에서 2030년까지 LNG 관련 전망한 것이 있는데 요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연초에 가스 운반선 수요 전망한 게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게 지금 제대로 맞는지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팟 마켓에서 LNGC 용선료 시세를 보면 엔진별로 이제 당연히 다를 텐데 최신형 MEGI 엔진, 매기 엔진을 사용하는 게 하루에 17만 10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엔진이 화물창의 제기화율도 가장 낮고 또 제액화 시스템 가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화물 손실이 극소화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FDE 엔진을 사용하는 게 하루에 10만 6천 불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화물창 제기화율이 스팀 쓰는 것보다는 낮지만 매기 엔진보다는 훨씬 좀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구식 오래된 스팀 터빈을 사용하는 게 이게 하루에 5만 4천 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 터빈 같으면은 이 제기화율, 보일 오프 가스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손실이 많이 난다, 효율이 나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저 시세가 22년 중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팟마켓 시세이고 이건 만약에 1년짜리 타임 차트 계약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TFDE가 하루에 17만 불 이상 올라가고 있고 MEGI 엔진 같으면 하루에 22만 불까지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시세 있는 사진은 프라이트 웨이브라는 신문에 보도된 그래프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이게 지금 미국 수출 물량이 대략 한 20% 차지하는 아주 초대형 터미널인데 이게 6월달 화재 폭발로 셧다운돼서 그동안 수리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가스 운반선 용선료가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미국 국내 가스값이 폭락을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 당시. 이제 이게 10월부터 재가동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앞두고 가스 운반선 용선료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마 지난주 한 열흘 전 이 정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이 6월, 7월, 8월, 9월 이 4개월 물량보다는 대략 20% 정도 앞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물량입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유럽으로 배달되는 가스, 여기에는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아마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가 굉장히 많은데 노드스트림 1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크레인 지나가는 것도 있고 터키 지나가는 것도 있고 많은데 터키 스트림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는 전쟁 이전에 대략 한 80% 수준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21년 9월에는 하루에 3억 8천만 큐빅미터의 가스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현재는 대략 하루에 7천만에서 8천만 큐빅미터 정도만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대략 80%만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스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출처는 리스테드 에너지라고 여기서 인용했다고 이제 스플래시라는 이 전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플래시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 가스는 이제 유럽 가스 수입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유럽 에너지 대란은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의 그 에너지 가격 폭락 현상과 지금 부합됩니다. 푸틴이 에너지를 갖고 유럽 협박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약발 다 했다는 겁니다. 예,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그래서 푸틴은 저거 이제 정말로 늙고 시든 고추 신세 돼버렸다. 예, 푸틴은 X 돼버렸다. 이런 겁니다. 도대체 러시아에 있는 넘쳐나는 저 에너지, 즉 오일하고 가스 이제 어디다 팔겠습니까? 중공에다가 지금 두 번째 그 가스파이프 공사한다고 난리 이제 법석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어디다 팔 겁니까? 설사 그게 빨리 완성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디다 팔겠습니까? 예? 과연 그 중공이 지금 그 푼돈 이렇게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아마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거는. 네. 하여튼 인도에다가 파이프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일하고 다르죠.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팔려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가 어디입니까? 가령 뭐 한국이나 일본도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는 지금 그 가스 수요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스 그 수요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아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팔고 싶어 지금 몸살이 날 텐데 아시아에 팔려면은 쉐빙 가스 운반선이 있어야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산업, LNG 산업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푸틴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게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오일이나 가스가 국제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 복귀하는 것은 저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즉 러시아 에너지가 국제시장에 다시 컴백 돌아오는 것은 유크레인 전쟁이 종전 협상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유크레인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 에너지가 바로 시장에 복귀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과연 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50년, 100년? 예. 예. 그 이후에 한 러시아가 미국에 충직한 그 딸랑이가 된 후에 그때 가서 필요성을 다시 독립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예.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의 에너지 거대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방의 돈과 기술이 투입되어야 예? 서방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 서방의 시장이 열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같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50년, 100년 지나면은 과연 에너지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그 원자력 전성 시대가 무르익었을 텐데 그 오일이나 가스의 용도가 지금과는 또 현저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가 지금 아웃되는 만큼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량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트 웨이브라는 그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서양이 지금 가스 운반선으로 북적북적 하는 모습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저 데이터는 그 머린 트래픽 데이터 거기서 이제 아마 인용을 한 모양인데 프라이트 웨이브라는 그 언론이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저게 지난주 월요일 기준이라고 하고요. 북미에서 가스 싣고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가스 운반선이 저 순간 75척이었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작년보다도 한 20% 증가한 숫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줄 서서 대서양 택배 배달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움직이는 대서양 횡단 가스 공급망이다. 대서양에 해저 횡단 가스 파이프 그 부설을 하는 대신에 부유식 가스 파이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가스 운반선 거의 대부분 지금 한국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또 다른 데이터가 반체로 코스타라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저 지금 그 가스 운반선 평균 속도가 4노트 이상 그야말로 엄청 그 빠르게, 왜냐하면 배가 부족하니까. 지금은 가스는 많은데 그 배달할 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를 한 4노트가량 더 올려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구형 스팀 터빈 선박은 속도 올리기가 점점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곧 한 석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IMO 해상 규제에 의하면은 이제 대체되는 속도, 새로운 선박이 필요한 그 요구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형 스팀 터빈 선박은 속도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거의 힘듭니다. 예? 탄소가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형일수록 용선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클락슨 시큐리티라는 것이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영국의 그 클락슨입니다. 예. LNG 해상 거래량이 현재 한 4억 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LNG라는 것은 액화 천연가스 아닙니까? 그리고 해상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LNG 운반선, 가스 운반선 LNGC에 실려서 돌아다니는 물동량이 현재 4억 톤 정도인데 2030년에는 7억 톤으로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를 해봤더니, 산수라는 게 간단한 지수함수 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7.245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고도 성장입니다. 원래 그 에너지 수요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좌우되는 것이죠. 예? 경제 성장률에 파생되어서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계속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제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7.2456%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가 뒤에서 보는 그 표, 지금 바로 볼까요? 같이 보시죠. 제가 연초에 추정했던 2030년까지 LNG 화물 물동량, 총 LNG 운반선 필요량, 그다음에 한국이 수주할 양,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양, 이런 거 이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래서 그때 적용한 데이터는 뭐였느냐 하면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실제 LNG 해상 물동량 성장률은 20년간 연평균 6.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금 7.245% 클락슨이 주장하는 그 데이터에 포함된 성장률 엄청 높은 겁니다. 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클락슨이 말하기를 결국 엄청난 숫자의 LNG 운반선 LNGC를 아시아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다는 게 결국 한국이겠죠. 한국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대우조선 4개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값이 비싼데 LNGC 신조 발주 가격이 비싸잖아요. 2억 한 4천만 불 넘어서고 있죠. 최근에 지금 공신한 게 없어서 최근 숫자는 알 수가 없고, 얼마 전에 2억 4천만 불 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선료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LNGC의 용선료가 지금 위에서 본 저 숫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지금 클락슨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클락슨은 새로 필요한 LNGC 숫자가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 엄청난 양을 직접 산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연초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다시 보시면 1101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 올 초에 제가 계산한 거고요. 아직도 이제 업데이트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업데이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리뷰 계속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 만들 때 성장률은 과거 20년의 실제 자료인 6.5%를 적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 표에서 보는 저 추정치는 최소 추정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에 의하면은 올해 한국의 LNGC 수주 척수는 총 108척 정도 된다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이 37척 정도 예상할 수주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모델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이 97척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28척을 수주했는데 여기에서 대우조선이 카타르발 8척 조만간 수주할 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서 그러면 총 합계는 한국의 총 LNGC 수주 합계는 106척이 되니까 대략 올 초에 제가 예측한 거하고 지금 비스무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금년 초에는 대부분 조선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예, 언론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올해는 수주 척수가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수주받아서 올해는 감소할 거다. 이런 주장이 대세였던 걸로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 다 부정해버리고 올해도 수주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이 한 9척 정도 더 수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글로벌 총 LNGC 발주량 중에서 한국이 대략 75% 차지하고요. 한국 발주 수주량 중에서 삼성중공업 비중이 35% 이렇게 적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업 주식 중에서도 컨테이너 선박이나 벌크선 위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주가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나 벌크선 운임지수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앞으로 얘네들은 배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드는데 한계 수익은 팍팍 줄어드는데 한계 비용은 팍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아주 고약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어찌 보면은 지옥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 2030년까지는 계속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가스 운반선을 선두로 해서 원유 운반선이나 원유를 가공한 제품, 가령 가솔린이나 이런 거 운반하는 탱크선 용선료는 지금 매우 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영업하는 기업의 주가는 다우지수 비해서 초과 수익률 누리고 있다. 이런 사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